여러분들도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유천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대체 왜, 어떻게 경매에 나오게 되었는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가이신 한울경매 자산관리 대표 김성훈 대표님께 보다 심도 있고 진중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박유천 씨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다고 하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더군요. 하지만 박유천 씨는 능력이 있는 만큼 분명히 경매는 취하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전문가로서 박유천 씨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오게 된 경위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경매 신청은 모 대부업체에 의해 2019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이 되었고 6일 후인 2019년 5월 27일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4107호이고 경매 3개의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대부업체요? 대부업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해당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모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신청을 위해 청구한 금액을 보면 대략 11억 3천여만 원이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등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이 8월 20일인 만큼 더 많은 채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값에 걸맞게 청구 금액 또한 상당히 높은 금액이네요. 그런데 대표님, 말씀 중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8월 20일이라 현재 등기부 등본에 표시된 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더 생길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매 결차 중에서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행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1주 안에 배당 요구 종기일을 공고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여진 날짜가 박유천 사건의 경우 2019년 8월 20일입니다.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신고를 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더 많은 채권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를 가르쳐드리니 열을 배우시는군요. 채권자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채권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해당 경매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8월 20일까지는 지금보다 채권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매는 역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가일 텐데요. 이번 사건의 감정가는 얼마나 나올까요? 정윤정 씨는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대략 부동산 시세가 30억이 넘는다고 하니 35억이요?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시세, 주변 환경, 거래 사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삼성동 라테라스 동일 면적의 경우 2014년도에 33억, 34억, 36억 3건의 거래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 해인 2015년도에 31억 7천여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특별히 거래 신고된 내용은 없었고 매물 또한 많이 나와 있지 않아 시세를 특정하기에는 곤란한데요. 사실 박윤천 씨 오피스텔의 경매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 공매가 진행되었었는데 그 당시 감정가는 3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약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네, 물론 경매와 공매는 엄연히 다른 절차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로 처분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다만 공매의 경우 청구 금액은 이번보다 많이 낮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유천 씨는 능력이 뛰어난 만큼 이번에도 경매와 공매 모두 취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1차 매각 기일은 언제쯤 공고되나요? 그리고 대략적인 경매 절차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경매 절차를 크게 나누어 볼 때 채권자에 의해 법원에 경매 신청이 되고 나면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공고하게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1차 매각 기일이 공고됩니다. 매각 기일에 낙찰이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매각 대금을 전액 납부하게 되고 납부를 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배당 기일을 열어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배분해 줍니다. 그렇게 경매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박유천 씨 경매 사건의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인 8월 20일 이후에 1차 매각 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1차 매각 기일이 공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박유천 씨의 일이 좋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자세하게 알려주신 김성훈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1차 매각 기일이 공고되면 더욱 자세한 정보 알려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다면 언제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박유천 씨의 팬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유천 씨는 워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 또한 경매를 알아야 그만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 사적인 감정은 없으니 이 점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늘뉴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알찬 정보와 확실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